네, 왕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오는 26일부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작됩니다. 자,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홍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정익입니다. 예, 저 먼저 65세 이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나이를 이렇게 제한한 거 이유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까지 그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성과 면역 형성 능력 그리고 중증 질환과 사망 예방 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이제 확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유효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아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이번에 2월, 3월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나 종사자 중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은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는 기다렸다 접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는 효과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 이겁니까? 아니면 어떤 혹시 뭐 부작용 같은 것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전성은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어 있고 효과도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거 이제 그 결정을 하기에는 어떤 통계적 근거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좀 더 자료가 축적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만으로 이제 65세 이상은 접종이 언제쯤 가능할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국에서 대규모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결과가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월 말쯤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있고 영국에서는 이미 그 노인층에 대한 예방접종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평가가 진행된다 그러면 뭐 4월에는 충분히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 이제 뭐 접종 시작한 해외에서는 보면요, 그 뭐 처음 접종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게 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호 접종자 어떻게 좀 선정합니까? 네, 지금 요양병원과 시설을 대상으로 64세 이하 환자들에 대해서 접종 대상자를 지금 사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접종 대상자가 확정되고 기간별로 백신 공급 일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1호 접종자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면역력 취약한 중증 환자 또 희귀 질환자 이분들은 이제 3분기 이후에 접종 대상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취약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 시간에 혹시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혹시 만일에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율할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목표가 중증 질환을 또는 또 사망을 예방하고 또 보건의료 체계, 국가 필수 기능을 유지하고 또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백신의 공급 시기와 물량 그리고 백신과 접종 대상자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방접종 순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초기 물량이 이제 소량씩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순서를 지켜서 접종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먼저 접종하고 만성질환자라든지 일부 면역력이 낮은 기저질환자는 그 후순위로 이렇게 3분기에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65세 이상이니까 뭐 이 나이 제한 때문에 일단 1호 접종 대상자 되진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과 동일한 순서대로 접종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생산이니까 뭐 수급 문제 뭐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SKO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국내에 이제 안동에 공장이 있어서 이쪽에서 위탁 생산하는 물량은 뭐 충분히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발표가 나왔는데 백신 접종이 이제 뭐 곧 다음 주 26일부터인데 정부가 또 그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뭐 추가 물량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어제 저희가 발표한 대로 예. 화이자 백신은 예. 3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해서 예. 2분기에 도입할 예정이고요. 예. 노바백스 백신도 2천만 명분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2분기니까 다음 달 안에 다 그럼 도입된다는 말씀이네요, 보니까. 4월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예, 4월부터요. 네. 예. 그러면 기존에 이제 5,600만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300만 명분이 추가돼서 총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1차 접종이 이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미뤄지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 대신에 이분들이 미뤄지니까 다른 분들한테 접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 3월 예방접종 계획에는 요양병원과 뭐 정신병원 이제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65세 미만으로 해서 이제 접종을 하게 되고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보건의료인 그리고 코로나19를 현장에서 대응하는 방역요원과 역학조사요원, 검역요원 이런 분들이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대부분 이번에 3월달에 접종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 뭐 짐작은 됩니다만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를 먼저 이렇게 1차로 맞게 하는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이제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본인이 감염이 돼서 업무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환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또 환자들이니까요. 그래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 고령층과 보건의료인은 항상 최우선 예방접종 순서로 잡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추가 물량 확보한 것 중에 이제 화이자도 있었지만은 노바 백신도 있지 않습니까? 노바 백신도 그럼 국내 생산 공급이 가능한 것이죠? 네. 국내로 이제 기술 이전까지 이렇게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체 생산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국산 백신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바 백신 이 부분도 이제 국내 생산이 가능한 부분은 단순히 당장 생산뿐만이 아니고 관련한 그런 기술 이런 부분들도 국내 업체한테 이게 업체가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군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하나 또 모더나보다 이상 반응 비율이 훨씬 떨어진다 알려져 있긴 한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럼 혹시 이상 반응이 어떤 게 생길 수 있는지 또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예방 접종을 받는 백신들은 이 생물학적 제제의 특성상 이상 반응을 수반하게 됩니다. 대부분 가장 흔한 것은 주사 부위에 생기는 통증이라든지 부종 이런 것들이 가장 국소적인 반응이 가장 흔하고요. 심각한 것은 이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소 반응은 시간 지나면 자연으로 좋아지지만 아나필락시스는 주사 직후에 한 15분 이내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주사 맞고 나서 바로 귀가하지 않고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그 접종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을 경험하신 분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시 체계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요.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정보도 수집하게 되고 만약에 좀 심한 이상 반응으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상도 해드리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요. 이 백신 이제 말씀하신 백신들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이런 데서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충분히 연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백신 제조사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예. 개발된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예, 모니터링 하신다는 건 아무래도 뭐 해외 사례들 좀 보신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별 그 제조사에서 예.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지켜보고요. 예. 실제 예방 접종을 진행하는 나라들에서 예.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뭐 확산 방지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실제 임상에서 이제 지켜볼 그런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 지금 사실 해외에서는 이 접종 자체를 또 회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접종 순서가 왔는데, 만약에 혹시 회피하게 되면, 뭐 어떤 기회를 아예 뭐 잃어버리거나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예. 아직 이제 이게 개발된 지 얼마 안 되는 백신이다 보니까 네. 충분하게 이제 믿음을 갖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접종하겠다. 그런 이제 여론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서를 정해서 접종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본인의 이제 접종 순서에 왔을 때, 예. 접종을 이제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게 되면, 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되고 본인은 저 맨 뒤로 후순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맨 뒤로 가더라도 뭐 올해 안에는 뭐 접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맨 뒤로 가더라도 이제 3분기까지 접종을 마치면 3분기 말이나 4분기부터 이렇게 또 접종하지 못한 분들에게 계속 저희들이 접종하라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애초에 이제 확보된 그 백신 자체가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을 때는 뭐 당연히 뭐 가리지 않고 순서가 되면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니까 혹시나 뭐 이렇게 골라서 맞을 수 있는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예. 예, 저 백신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5가지 종류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백신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백신을 국민께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선택권이라 그러죠. 그런 거는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백신 들어오는 순서 그리고 백신의 특성 그러니까 냉동 백신인지 냉장으로 유통이 되는 백신인지 또는 이제 접종 받으시는 분들이 그 장소가 이제 요양병원의 요양시설처럼 제한된 곳에서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거동이 가능한지 이런 특성 등을 고려해서 백신을 배분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고를 수는 없고 그냥 이제 그리고 또 백신의 종류보다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접종률입니다. 저희들은 많이 맞으면 국민 전체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백신을 이렇게 선택권을 드리지 못하고 많이 맞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과